키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무슨 소리냐, 키가 중요하지 않았으면 너는 왜 키 수술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살면서 거의 키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진심으로 키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복잡한 대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각각의 특성들의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 능력, 얼굴, 키, 학력, 지위,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평가를 하는데 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수치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이 수치는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측정한 값이에요. 우리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 얻어야 하는 점수가 총 100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성격이 좋은 사람은 플러스 50점, 성격이 나쁜 사람은 마이너스 50점, 외모가 연예인같이 잘생겼으면 플러스 50점, 그렇지 않으면 0점, 키가 160cm면 마이너스 30점, 170cm면 0점, 180cm면 플러스 30점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수에다가 평가하는 사람이 각각의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을 되게 많이 봐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격에 곱하기 2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50점 곱하기 2는 100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 여자를 볼 때 외모, 성격, 나이 이런 것들을 되게 우선시하죠. 능력이나 재력 같은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유, 남자들은 어리고 예쁜 여자면 다 좋아해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자들에게 남자의 키는 가중치가 상당히 커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점수를 기준으로 이번에도 수치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키를 중요하게 본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곱하기 3의 가중치를 부여해 볼게요. 160cm인 남자는 마이너스 30점에 곱하기 3배의 가중치니까 연애시장에서는 마이너스 90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170cm인 남자는 0점에 곱하기 3의 가중치를 하니까 연애시장에서 0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180cm인 남자는 플러스 30점에 곱하기 3의 가중치를 하니까 연애시장에서 90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마이너스 90점에서 시작을 하면 100점을 넘기지 못할까요? 반대로 90점에서 시작을 하면 무조건 100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90점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경제력, 성격 이런 것들로 200점, 300점을 얻으면 100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키가 커서 90점에서 시작한다고 한들 성격만 안 좋아도 100점을 넘기기 힘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경험한 자신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키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능력으로 190점 이상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40점, 150점을 얻는다고 한들 애초에 마이너스 90점을 갖고 있으니까 총점이 30점, 40점 밖에 안 돼서 키는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되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키가 154cm 밖에 안 되지만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키가 154cm이니까 더 낮은 마이너스 120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른 능력치의 총합이 200, 300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키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개평범한데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렇게 머리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연애 잘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키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키에 대한 가중치가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1이나 그 이하인 좋은 여성분을 만나신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굉장히 좋고 특별하신 분인데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 보면 재력, 능력, 성격, 키, 외모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능력은 단순히 어학 점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지혜, 통찰력 이런 것들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이라는 큰 카테고리도 책임감, 성실성, 일치성 등 다양한 분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치화할 수가 없습니다.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수치가 나오죠. 근데 너 문제 해결 능력 몇 점이야? 너 통찰력 몇 점이야? 너 지혜 몇 점이야? 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몇 점이야? 너 사회적 지능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할 수 없는 가치들이 진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 있는 요소들 기준으로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 뛰어난, 이미 되게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자, 이제 키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유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게 된 거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건 우리가 할 행동의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냥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것 하나예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능력치를 어떻게 증진시키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은 키 극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작은 키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저처럼 키 수술을 한다고 한들 전 여전히 키 작은 남자입니다. 170도 안 되는 키 작은 남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 인생 망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키가 작음에도 연애를 할 수 있게끔 자신을 가꿔야 하고 키가 작아서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 키가 작아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키가 작아서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키가 작아도 무시받지 않게끔 자신을 가꿔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키가 작아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물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남들은 100점을 넘기기만 하면 돼. 나는 왜 190점을 넘겨야 돼? 왜? 아 진짜 개억울해. 왜 나만 이러지? 왜 내 인생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취업이 안 될 때 25살쯤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 나는 왜 만수르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지? 까지 생각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아, 저기 어디 탄압받는 지역에서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구나. 사지 멀쩡한 게 정말 다행이구나. 편하게 앉아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진 것에 행복해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를 보고 신세 한탄을 한다고 한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위를 보고 신세 한탄을 하는 건요, 만화책을 보고 나는 왜 불마법을 못 쓰지? 왜 내 팔은 늘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세상은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건 그냥 파이팅 넘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동기부여 얻으셔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컨텐츠가 끝났으니까 편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런 편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기는 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연애할 때, 와인바 운영할 때, 독일에 있을 때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이불킥 찰만한 부끄러운 에피소드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친구한테 하듯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서 아직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우선은 궁금해하시는 거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MBTI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ENFJ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T일 것 같다, 이 사람은 지 생각밖에 안 하는 기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F고요. 그래서 댓글들 보고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털고 일어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댓글을요 다 보기는 하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봐요. 영상을 하나 올리면 그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다음 영상에 올리기 전후에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댓글을 보면은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댓글을 보고 답변 드리는 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천천히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우는 댓글들은 못 봐요.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댓글을 지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광각으로 촬영해서 얼굴이 커 보이는 영상인데 대가리 머리 엄청 크네 이렇게 놀리는 것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 내 댓글 왜 계속 지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가 댓글을 지우고 있구나, 다르게 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였지? 인스타그램은 안 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는 이 유튜브랑 블로그가 전부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강의 듣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그런 지식들을 얻을 때 한 데스 더 내려가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거는 왜 이런 거였지?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라고 한 데스 더 내려가서 생각할 뿐인 거고, 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에 공신력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걸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통찰력과 지혜로운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채널에 나가지 말아라, 당신이 노출되면 키스술이라는 게 알게 되니까 홍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불만이신 분들은 마케팅 비용까지 써가면서 홍보하고 있는 병원 측에 문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수술을 하신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사다리 치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은 이제 수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인터뷰는 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을 법한 흉터 모양이나 위치, 이런 것들은 요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협찬 받는 거 아니냐, 진짜 아니냐고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 병원 얘기를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술 받지 않은 병원,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키수술 병원이 있어요. 병원 명은 언급하지 못합니다. 그놈의 의료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병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키수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술 받은 병원 선택하기 전에 그 병원도 가봤고요. 진료를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 병원도 굉장히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일단 수술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수술 케이스가 많을수록 신뢰감이 가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죠. 그러면 너는 왜 그 병원을 선택을 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케팅 영향이 조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크지 않은 것에 되게 휘둘렸다고 표현을 할게요. 휘둘린 이유는 제가 수술할 당시 두 병원의 가격과 대기 기간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그냥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두 제품이 있는데 가격도 똑같고 그냥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왜 마케팅을 더 잘해? 그럼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한 건 아니고 더 깊은 고민을 거치긴 했지만 두 병원의 수술 비용과 대기 시간이 거의 같았다는 점, 이게 지금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제가 수술한 병원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깊게 알아보겠죠. 어쨌든 제가 수술 받은 병원이라고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얘기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저는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협찬이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병원에서 제 영상을 써도 되냐는 문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만 뉴스 채널인가? 거기서도 그냥 문의를 하길래 흔쾌히 허락을 했죠. 왜냐하면 허락 없이 쓰시는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허락을 요청하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해요. 되게 예의를 지켜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써도 된다 라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게 오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든다 그러면 그냥 경찰서를 가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뒷광고죠. 이걸 어쨌든 이것도 만약에 협찬을 받았다면 이제 굉장히 큰 범죄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경찰서를 가시는 게 더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재밌으시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만 작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키파인더였습니다. 또 봐요.